자, 작도합동 복수 프린트 문제인데 일단 질문 여부에 관계없이 좀 어쨌든 우리가 다음 주부터 예정상 중간고사 시험 대비 기간이에요. 한번 얘기했지? 다음 주랑 그 다다음 주까지 2주 동안에 할 거고 진도 안 나가고 이제 기본 도형부터 다시 선생님이 좀 자료를 만들어 놨어. 그래서 하나씩 하면서 내용에 대한 정리를 좀 착 해놓고 다음 달 첫 주쯤에 아마 전체적으로 1학년 애들 전체적으로 학원 모의고사를 볼 거야. 저쪽 클리닉 하는 반이랑 저쪽 건너편 건물에 있는 개별 기도반이랑 다 전체적으로 다 해가지고 학교로 따지면 전교생 시험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시험을 봐서 얘기했죠. 성적 잘 나와서 등수 안에 들면은 이제 문화상품권 포상도 주고 한다고 했지. 뭐 이제 저쪽 지금 뗐을 거야. 아마 지금은 없을 건데 저번 때까지 시험 본 거는 1학년도 시험 봤거든. 보니까 순위권 안에 들려면 거의 다 맞아야 되더라고 보니까. 다 맞거나 이제 시험이 두 종류예요. 이제 처음 봐가지고 시험을 잘 모를 텐데 그날 그러니까 학교도 실제로 시험을 보면 예를 들어서 다음 주 화수가 시험이다. 그럼 그때는 학교에서 수업이 없고 거의 시험만 보고 그냥 집에 가. 그래서 오전 수업밖에 안 해. 수업이 아니라 시험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3교시 동안 시험을 보는데 과목을 하루에 3과목 보는 날이 있고 2과목 보는 날이 있고 시험 과목이 적은 학교는 한 과목만 보는 날도 있어요. 보통 그러면 수업 1교시가 9시부터지 학교가. 맞죠? 그러면 9시 때 가면 시험을 바로 보는 게 아니라 한 과목이나 2과목 보는 날은 1교시는 자습시간. 그날 예를 들어서 영어랑 과학을 본다. 영어 과학 관련된 거 공부 자료를 학교에 갖고 와가지고 그 9시부터 한 교시 뭐 45분 정도 수업하잖아. 맞죠? 9시 40분 정도까지 자습시간 갖고 10분 지났다가 이제 원래 시험 듣고 2교시 영어 3교시 과학 이렇게 시험을 보고 이제 그냥 집에 가거나 아니면 급식 먹고 가거나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고 싶었냐면 시험 보는 날에는 시험만 본단 말이야. 수업이 없어. 그래서 학원도 똑같이 해. 그래서 시험 보는 날이 몇 월 며칠이다 딱 정해져 있으면 그날 와가지고 우리 수업이 2시간 20분이잖아. 그때 1시간씩 쪼개서 1교시는 그냥 이런 식으로 객관식 문제, 그 다음에 2교시는 풀이 과정을 써서 답을 내야 되는 서술형 문제, 그러니까 수행평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난이도는 서술형이 좀 더 쉽고 객관식이 조금 더 어려운 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1시간, 1시간 이렇게 2시간 정도로 해서 학원에 와서 시험만 보고 그냥 집에 갑니다.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학교처럼 비슷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학교도 심지어 특정 과목별로 잘한 사람은 과목별로 우수상을 줘요. 무슨 이름 있었는데 까먹었다. 과목별로 줘요.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뭐 생활기록부에 들어가고 그렇게 된다고 내가 알고 있어. 뭐 내신도 내신이겠지만,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도 상장도 줘. 상장도 주고 거기에다가 문화상품권 주고 하는데 저번 학기 때랑 작년이랑 시험을 이렇게 해보니까 3등 안에 들어가야 돼. 1등이 2만 원이었나? 문화상품권? 2등이 만원, 3등이 5,000원? 그럴 거야.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3등 안에 들려고 하다 보니까 거의 이제 하나 틀려야 되고. 1학년은 좀 얘기가 다른 게 서술형이 있기 때문에 서술형은 부분 점수 개념이 있어요. 근데 2학년, 3학년보다 1학년이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건 서술형 점수에서 거의 판가름이 나. 왜냐면 풀이 과정이 허술한 애들이 사실 답은 맞았는데 풀이 과정이 엉망인 애들이 생각보다 많아. 그래서 답만 거의 맞고 풀이 과정상 써야 되는 과정을 너무 안 쓰다 보니까 배점에서 많이 손해를 봐요. 근데 그건 사실 실제로 다 학교마다 다른데 요즘은 객관식밖에 없거든. 거의 포기준 객관식밖에 없고 신기는 객관식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학교가 만약에 서술형 시험이 있는 학교다. 그럼 그런 애들이 보통 점수가 1, 2점씩 까요. 근데 이유가 뭐겠어? 풀이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예방 차원에서 물론 객관식 시험지로만 보는 학교가 많이 늘긴 했으나 자기 학교가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 내가 내 얘기 잘 들어야 돼. 작년에는 서술형 없었는데 올해 갑자기 서술형 생긴 학교도 있어. 아니면 중간고사는 서술형 없고 기말고사는 서술형 있고 그런 학교들도 있어. 되게 다양하단 말이야. 그래서 쓰는 것에 대한 연습을 어쨌든 수행평가 내지는 서술형 시험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긴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문제를 열심히 풀었다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서술형이 뜻이 뭐겠어요? 나 이런 과정으로 해서 답을 냈다라는 거를 논리정연하게 풀이를 정리하는 거거든. 근데 그 애들이 뭐를 못해? 그 정리를 잘 못해.
하다 정리를 못하니까 무슨 일이 생겨? 지가 써놓고도 이게 제대로 푼 건가 확인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얼레설레 풀다 보니까 답만 만든 거야. 중간에 풀이가 계산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야. 그게 1학기 거는 거의 식계산이 주된 내용이다 보니까 그나마 정리가 돼. 답을 아니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근데 그림 문제는 어때? 꼼꼼하게 안 하잖아. 오답의 소지가 상당히 많아요. 알지? 자, 그래서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쓰는 것에 대한 연습을 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물론 객관식밖에 없다라는 건 나도 알지만 거의 그렇다 하더라도 무시할 수는 없고 그 쓰는 것에 대한 연습이 내신 대비 기간 우리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한다 했잖아. 2주 동안 하는 걸로 완벽하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솔직히 말하면 완벽하게는 좀 힘들어요. 왜? 짧아. 그래서 보통 그런 쓰는 것을 논리정연하게 쓰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정돈하는 거잖아. 그런 건 시험 대비 기간에 주로 하는 게 맞지만 평소에 본인이 특히 이제 2학기보다 1학기에 해당되는데 문제 하나하나 풀 때 자기가 그 문제 밑에 풀이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정말 풀이를 막 이거 썼다 저거 썼다 좀 중구난방으로 많이 썼던 사람은 사실 서술형 대비할 때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 있어요. 내가 지금 3학년 선배 중에 풀이 진짜 이쁘게 쓰는 애가 있는데 나한테 잘 보이려고 정리한 게 아니라 걔는 종이를 들춰보면 모든 문제가 밑에가 풀이 과정이 한 줄을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쭉 써놨어. 글씨는 안 이뻐. 작아. 안 이쁜데 정리해 놓은 게 문제집의 해설지처럼 이렇게 줄을 딱딱딱 맞춰가지고 마치 줄 쳐놓고 푸는 것처럼 어릴 때부터 그렇게 연습을 한 거야.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거지. 이쁘게 쓰는 것 자체가.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채점을 해요. 그런 게 보통 이번 여기 학교에서 시험 보면 내가 채점을 하겠지만 근데 글씨가 안 이쁘면서 풀이와 줄도 안 맞고 막 이렇게 써 있으면 사실 사람이 채점하는 거니까 감정이 개입이 될 수밖에 없지. 채점하고 싶겠니? 솔직히 말해서 아무래도 정성껏 안 볼 수밖에 없고 물론 이제 채점 요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썼나 안 썼나 찾아보겠으나 아무래도 네가 쓴 것에 대해서 점수를 잘 주기가 힘들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너네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장은 안 하겠지만 평소에 문제풀이 할 때 그림 문제를 하더라도 특히나 여기 뭐 합동 조건 찾는 문제들 있잖아. 이런 거는 원래는 이 문제도 합동 찾는 거 나왔죠? 여기 보면은 이 삼각형이 합동이 되는 조건이라고 해서 1번부터 5번 보기 중에 찾으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풀 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무슨 합동을 만족하는지를 밑에다가 온라인 써놔야 돼. 그거를 보여줄게. 내가 합동 단원 문제와 원과 부채꼴 단원 문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내년 니네 2학년 때 시험 대비할 때 문제가 생기더라. 지금 2학년 애들 합동 잘 못 찾아요? 3학년 애들도 생각보다 잘 못 찾아요. 오케이? 그리고 원과 관련된 문제 매 학년 나온다 그랬지. 2학년 나오고 3학년도 나와. 심지어 3학년은 대단원 이름이 원과 직선이야. 원이야 원. 그러니까 대단원 하나가 원이야. 그러니까 그림에 원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중요한데 우리 지금 이제 당장 라이트 센으로 하고 있는 거 원과 부채꼴이잖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에 있어서 꼼꼼하게 받쳐주지 않은 상태로 하게 되면은 고생을 지금만 하고 땡치는 게 아니라 2학년 때 3학년 때 계속 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내가 맨날 지도해 보니까 느끼는 게 뭐라는 거였어요? 2학년 애들이 2학년 도형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1학년과 잘 모른다 그랬지. 그래서 지금 너네들이 지금 이 시기가 다다음 주까지 시험 대비하는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야 니네 시험 잘 봐서 뭐 등수 안에 들어가지고 문상 받아야 돼 이런 주제가 아닌 거야. 나중을 위해서 너무 중요한 시간인 거야. 이해됐죠? 어차피 시험 안 보잖아. 실제로 시험 안 보잖아. 그래서 이걸 하는 주된 이유는 시험 대비 기간에 대한 분위기 조성도 물론 있지만 내년을 대비하고 싶어. 알지? 지금 이거 2학년 애들한테 이거 여기 밑에 있는 거 좀 어렵다 했잖아. 이거 던져주면 2학년 애들 몰라 이거. 지금 뒷반을 2학년이거든? 이제 니네 수업 끝나면 걔네한테 이거 안 그래도 물어볼 거야. 너 이거 풀 수 있어? 근데 2학년 문제라고 뻥치고 풀 거야. 왜냐면 존심은 있어가지고 1학년 던져주면 안 풀어. 아이씨 2학년인데 미쳐가 이거 왜 풀어야 돼? 이런 애들이야. 근데 니네도 그렇게 돼. 내년 되면 존심이 괜히 생기니까 뻥치고 알리는 야 이거 작년 2학년 어디 학기에 나왔던 심한 문제야. 그럼 풀어볼게 하고 풀어. 그래놓고 미안한데 이거 1학년 심한 문제야 하면 애들 난리 나겠지. 이따 그렇게 해볼 거야 진짜. 근데 장담하는데 하나 이상 못 풀 거야. 1학년 문제 우리 1학년 거 하잖아. 그러니까 내년에 자기가 이런 모습이 되지 않으려면 답은 못 낼 수 있어. 근데 내가 이제 알겠지만 수업하다가 이거 어디 뭐가 성립돼 막 이렇게 질문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했을 때 머릿속에 기억이 자꾸 안 나고 대답을 자꾸 못 하고 앉아 있는 건
내년 가서도 문제가 어떻게 된다? 문제가 될 수 있다 라는 걸 좀 기억을 하십시다. 자 보세요.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거는. 자 일단 선생님이 이제 합동과 관련된 건 나는 이제 수업을 처음 하잖아. 보통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물론 이게 니네한테 처음 보는 그림은 원래는 아니에요. 이건 문제집마다 많이 있는데 처음 보는 합동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선생님이 하라 그러냐면 선생님이 도형을 바라볼 때 제일 싫어하는 공부 방식이 그림 공부예요. 무슨 얘기냐? 그림 공부라고 이화했으나 대충 푸는 거야. 또는 눈대중으로 대략 푸는 거야. 무슨 얘기냐? 이 문제에서는 너무나 친절하게 삼각형 ACD와 삼각형 CAE가 합동이 되는 걸 찾으세요 했는데 만약에 풀다가 이 문제에서 합동인 걸 찾아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만약에 있으면 거기 나와 있는 이걸 합동인 걸 찾아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만약에 나와버리면 애들이 보통 이제 이거 어떻게 하냐면 둘이 생긴 게 똑같이 생겼으니까 둘이 합동인 거 뭐뭐인 것 같아 라고 그냥 대략적으로만 생각하고 답을 내서 풀어. 그리고 답도 어느 정도는 나와. 근데 이제 알겠지만 왜 합동인지 근거를 꼭 들어야 된다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그거를 잘 들어라. 시험 볼 때 일일이 내가 지금 이거 쓰는 거 추천한다고 할게. 생각해봐. 니네가 실제로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이거를 왜 합동인지를 쭉쭉쭉쭉 써가지고 풀이 쓰는 게 서술형이 아니면 그럴 필요 있겠니?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시험은 시간 제한이 있어. 2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 다 도형인데 합동 많이 껴있거든? 근데 이 정해진 시간 내에 숙제하는 게 아니잖아. 시험이잖아. 정해진 시간 내에 이런 거를 다 해결을 하려면 생각보다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알아도 문제가 뭐야? 쓰는데 시간이 어때? 걸리잖아. 서술형이 아닌 이상 그래서 실제로 니네가 시험 볼 때는 이거를 시험지 문제 밑에다가 다 쓸 필요는 없고 시험 보기 전까지 숙제할 때 오답 노트 쓸 때 그때는 풀이 과정을 꼭 쓰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험 보기 전까지 이런 쓰는 것에 대한 연습이 되면 뭐가 좋아? 그때 그 정도 많이 쓰게 되면 이삼각형하고 이삼각형의 합동인 게 그냥 당연한 게 되어버리는 거야. 왜? 많이 풀어봤고 눈에 익으니까 여기서 그림이 좀 변형됐다 하더라도 수학적인 감으로 어려운 문제라 치자. 수학적인 감으로 이 두 삼각형은 합동이야 하고 그 다음 과정 밟아 나가서 답을 내는 게 그게 공부야. 알았어요? 언제? 처음 보는 문제 볼 때. 알겠니? 결국 시험 보는 것도 운이거든요. 어려운 거 처음 보는 거 나왔을 때 푸냐 안 푸냐는 운이야. 근데 그 운이라는 게 그냥 얻어 걸리는 게 아니라 평소에 공부하는 클래스에 따라 다르다는 거지. 이건 머리가 좋고 나쁨하고 전혀 관련 없는 평소의 버릇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근데 내가 말한 대로 하지 않는 아이가 너무나 많은 게 문제예요. 그리고 쉽게 계산하는 문제 50문제 던져주고 이런 도형 문제 50문제 던져주면 거의 대부분 숙제하는 시간이 도형 문제가 압도적으로 짧아.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뭘까요? 일단 풀이할 때 글씨를 많이 안 쓰죠, 도형은. 그건 어쩔 수 없어. 도형의 특징이 그러니까. 식을 일일이 쭉 써서 무슨 식을 세워서 등식의 성질 써가지고 이항하고 곱하기하고 나누기 해가지고 식을 쭉 쓰는 과정이 거의 없기 때문에 풀이하는 절대적인 시간은 도형이 짧을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숙제하는 시간이 줄는 거 맞아. 근데 플러스 이게 더 큰 거 같아. 왜 합동인지 쓰는 거 거의 안 한다 그랬잖아. 응? 그냥 눈으로만 보고 둘은 합동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거의 근거 없이 풀어. 대충. 야 이거 왜 합동이야?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거야. 야 이거 왜 합동이야? 너 왜 이거 합동이라고 생각하고 풀었어? 하면은 그냥 합동인 것 같아서요. 보통 대답이 이래. 그게 선생님이 싫은 거야. 숙제할 때. 알겠죠? 근데 이거를 강요하지는 못해. 왜? 모든 문제를 이거 다 쓰려면 정말 오래 걸려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풀이를 니네가 이걸 쓸지를 지랑껏 정하는 게 좋고 단 책임은 져야죠. 만약에 내가 이걸 하는 걸 권장했고 숙제를 검사를 했는데 풀어왔어. 합동 문제인데 왜 합동인지 어떤 합동 조건인지 쓰지도 않았어. 그래놓고 나중에 시험 기간 돼가지고 복수 프린트를 하는데 오답률이 높다. 그럼 나도 할 얘기가 있는 거야. 왜? 내가 시킨 걸 열심히 안 한 거잖아. 어떤 합동 조건을 만족하는지 최소한 뭐 때문에 무슨 합동입니다. 이거를 다 쓰는 건 사실 모든 문제를 다 쓰는 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좀 문제가 헷갈린다 싶은 것 위주로만 하는 거는
하셔야 되고 다행히 내 욕심은 다 썼으면 좋겠으나 너무 오래 걸리니까 문제별로 좀 이거는 좀 헷갈리는데 자기가 풀면서 그런 문제는 좀 나름 자기가 식을 세워보란 말이야. 어떤 조건이 있고 어떤 조건이 있고 어떤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무슨 합동이면까지 쓰시고 최소 사양은 뭐냐? 이 문제는 이거 합동인 걸 찾으라고 했으나 밑에 있는 문제나 이제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문제들 같은 경우는 어떤 삼각형과 어떤 삼각형이 무슨 합동인지 이런 거 잘 안 써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최소 사양은 뭐냐면 이건 써야 돼. 이거는 모든 문제에서 다 써야 돼. 근데 난 이 문제가 어렵다. 그럼 이 합동을 나 왜 이런 합동이라고 생각을 했는지에 대한 근거를 밑에다가 자기가 어렵다고 한 문제는 쓰셔야 돼요. 꼭 하셔야 돼요. 이걸 언제 해야 된다? 1학년. 지금 2학년 애들은 이걸 써버릇하지 않은 애들이 올라와 있다 보니까 2학년 애들 진도 나갈 때 이거 다 쓰게 했어요. 이유가 뭐야? 내가 얘기했잖아. 합동 잘 찾으면 쓰라고 안 해. 왜? 걔는 1학년 때 공부를 한 거야. 근데 내가 하도 많은 애들을 만났잖아. 거의 대부분의 애들은 이것조차 제대로 못 찾아요. 이유가 뭐야? 이런 거 안 해봐가지고. 그 걔네들이 뒷반 애들이잖아. 이런 거 1학년 거 떠주면 못 풀어. 야, 누구랑 누구랑 합동인 것 같아? 또 귀신같이 잘 찾아. 그럼 왜 합동이야? 몰라. 무슨 합동이야? 몰라. 대답은 해. 엉뚱한 걸 대답하지. 이게 잘못되면 니네들이 이거 잘못되면 니네들의 1년 뒤의 모습이 딱 그렇다라는 거예요. 답은 나왔으나 제대로 푼 게 아닌 거지. 그럼 또 이게 선생님 답만 맞으면 되죠. 굳이 그런 거 다 해봐야 돼요? 시키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알겠죠? 니네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내년에 됐을 때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으나 자기가 성적 나오고 안 나오고는 평상시에 얼마만큼 열심히 했고 선생님의 말을 잘 실천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확신을 해. 내가 첫날에 얘기했잖아. 공부 관련해서 선생님이 말한 조언을 열심히 들은 사람 치고 손해본 사람 난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니까. 다 늘었어. 이제 장담할 수 있어요. 뻥치는 게 아니야. 뻥치는 게 아니야. 내 말 열심히 듣고 뭐 5단 노트부터 시작해서 그치? 그런 거 성실하게 안 밀리고 열심히 한 애들, 이런 습관 같은 거 최대한 실천한 애들 치고 앉는 애가 없다는 거야. 알았죠? 특히나 난 수학을 잘 못한다. 그리고 난 도형이 너무 어렵다. 라는 생각이 좀 있는 사람은 특히나 내 말을 들어야 돼. 알았지? 그래서 부탁하는 게 내가 오답이 너무 많으면 숙제 풀이도 좀 덜 풀어와도 되니까 오답 노트 꼭 쓰라 그랬지. 기억나죠? 맞죠? 난 오답이 너무 많아서 오답 노트 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 이해한다 그랬죠? 왜? 오답이 세상에서 너무 중요하니까. 기억하지? 똑같아. 이건 일일이 문제풀이 다 쓰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75문제짜리 내줬는데 뒤에 한 20문제를 못 풀었다. 어려워서 못 푼 게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아예 거들떠보지도 못했다. 그럼 난 보긴 할 거야. 네가 말한 게 사실인지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한번 보긴 할 거야. 근데 진짜 다 써놨다. 맞고 틀리고 떠나서 써놨다. 그럼 인정해. 그러니까 그런 실천력을 좀 보여달라는 거야. 알았지? 75문제를 다 해오는 게 목표인 거야. 안 해오면 너 혼날 거야. 이건 초등학교 마인드고 이 사람들은. 알았지? 아니 이제 좀 학년 먹으면 점점 바빠지잖아. 수행도 많고. 그러면 이건 게으름 피다가 숙제를 늦기 시작하지 않았을 때 전제 조건이야. 그런 사람이라면 게으름 피지 않고 열심히 숙제를 미리 해온 사람이라면 정해진 시간은 정해져 있고요. 아직은 새 나라의 어린이니까 대책 잘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가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에 부분에 대해서 얼마큼 실천력이 키워졌는지 그게 보고 싶은 거지. 알겠죠? 이걸 왜 다 안 해왔어는 진짜 유치한 거야. 야, 왜 뒤에 두 페이지 안 풀었어? 뭘 물어보긴 해. 근데 그거 안 해온 거를 내가 뭐 집요하게 뭐라고 떠들고 그러진 않아. 단 이유는 알고 싶은 거지. 근데 오답도 쓰느라 다 못했다. 풀이 과정 일일이 다 써보느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못했다. 인정함.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게 보고 싶은 거야. 근데 이거를 한다고 당장 확 늘어? 절대로 늘지 않아. 수학이 단점이 그래. 그래서 애들 숙고자가 많다고 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 단기간에 안 느니까 힘들다 그랬죠? 애들이 그런 것 때문에 나는 그래도 한 달, 두 달 열심히 했는데 요만큼밖에 안 늘어서 그러니까 괜히 사람 심리가 어떻다고 그랬어? 힘들고 지친다 그랬지. B지 중학교. 알았지? 응. 이해했지 무슨 말 하는지. 그래서 이거 다시 던져준 이유가 문항수를 일부러 저번에 30문제 내었다가 이번에 75문제나 던져준 이유가 다 이유가 있어요. 맞죠? 나 여러분 이번에 다음 달 첫 주에 본다 그랬잖아. 모의고사 못 보는 걸로 뭐라 안 해놔. 알았지?
준비 과정 2주 동안에 니네가 진짜 내 선생님이 말한 거 얼마나 열심히 실천하시는지, 성의를 얼마나 보이시는지, 오답 노트부터 풀이 과정 이런 거 있잖아요. 알았죠? 그래서 도형 문제 풀 때 제발 부탁하는 거야. 그림 공부 절대로 하지 마시고 대강대강 그냥 그럴 것 같다라는 추측에 의한 풀이 절대로 하지 마세요. 추측이 가능한 사람은 문제풀이에 대한 경험치가 엄청난 사람만 가능한 거야. 그게 운인 거야. 경험이야. 근데 많이 풀어보셨나? 솔직히 자신 있어요? 어떤 그림이 나와도 합동 자신 있게 풀 수 있어요? 아니잖아. 그럴 땐 꼭 써보라. 틀려도 좋으니까. 자, 모범 답안 하나만 써줄게. 최소사항 뭐라고? 합동인 것 같은 삼각형 써놓고 그림에 있는 조건을 보면서 무슨 합동 조건인지는 꼭 쓰자 우리. 이건 2학년 도형, 3학년 도형까지 연결된다. 근데 이 문제가 좀 나한테 어렵게 느껴지면 왜 내가 이렇게 합동이라고 생각했는지를 밑에다가 몇 줄만 써보십시다. 이해됐죠? 무슨 말하는지. 모든 문제 쓰는 건 바라지도 않아요. 맞지? 근데 2학년 애들 시켜보니까 안 써. 잘. 그래서 방학 때였거든. 다 남겨가지고 이 문제 맞았는데 야 풀이 다시 써. 하면서 다 써서 시켜서 보냈어. 그게 너무 힘들었대. 그게 뒷반이거든. 아까우네. 아까운 애도 잘해. 시험 항상 100점이야. 근데 풀이가 없어. 그러니까 눈으로 푸는 거야. 그러니까 저 인간의 단점은 딱 하나야. 시험 문제는 절대로 안 풀어. 어렵다고 안 풀어. 근데 그게 말이 되나? 뒷담화에서 좀 미안한 얘기를 하지만 지도 알거든. 내가 맨날 혼내가지고. 아니 내가 얘기했잖아. 어려운 문제 무조건 풀어야 돼. 어떻게든 풀기 위한 뭔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어? 언젠간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어볼 텐데. 어렵다고 선생님이 하나도 모르겠어요. 다 풀어주세요. 이게 현실이라니까. 근데 그렇지 않게 되게끔 최대한 아니 10문제 어려운 걸 던져주면 그래도 한두 문제 정도는 내가 어떻게든 집요하게 고민해서 풀 수 있을 정도의 뭔가 노하우가 쌓여야 되지 않겠어?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돼? 안 된다라는 거야. 알았죠? 1학년 과정 이런 거 하면서 경험치, 그러니까 버릇이지 정확하게는 좋은 버릇 유지하면서 만들어 나가야 니네가 내년에 시험 대비할 때 도형 시험 대비할 때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1학년 때 잘 안 되는 애들이 늘 겪는 게 그래. 2학년 것도 잘 안 돼. 이번에 시험 대비 지금 하고 있거든 2학년 애들. 하면서도 여지없이 느끼고 있어. 호의 길이 공식은 뭐야? 부채꼴 넓이 공식은 뭐야? 2파이R 파이R 제곱은 그나마 그건 그나마 참 걱정이 앞선다는 거야. 잘못되면 니네 1년 뒤에 모습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알았죠? 알았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왜 합동인지 근거를 댑시다. 자, 근데 만약에 이게 처음 보는 문제고 이 둘이 합동인 것 같다고 내가 눈으로 만약에 찍었어. 눈으로 찍는 방법은 자, 내가 그림 공부 싫어한다 했죠? 근데 처음 보는 문제 풀 때 만약에 이 문제가 합동을 찾아서 풀어야 되는 걸로 생각이 들었어. 그럼 그림을 보고 도대체가 이 그림에서 어떤 삼각형하고 어떤 삼각형의 합동인지를 좀 찾아내야 되지 않겠냐? 그때 할 때만 처음 보는 문제이면서 합동인 것 같은 삼각형을 찾을 때만 그림 공부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나 이 삼각형이 모양하고 크기가 똑같아 보이는 거야. 근데 보통 애들 어떻게 풀어? 똑같아 보인다라고 생각하고 합동이라고 그냥 생각만 하고 풀어. 답을 내. 근데 무슨 합동인지를 꼭 생각해 보라는 거지. 언제? 숙제할 때. 이해됐죠? 그럼 결론. 그림 공부는 언제 한다? 처음 보는 문제에서 합동을 찾을 때만 한다. 근데 시험 보는 순간이 아닌 이상은 숙제하는 거라면 왜 내가 이 둘을 합동이라고 느낌적으로 찾았는지에 대한 근거를 밑에다가 좀 써보는 걸 권장합니다. 특히나 어려운 문제. 이해됐죠? 이게 머리로만 이해하면 꼭 해야 되겠다는 게 느껴지겠는데 이렇게 잘 안 해본 사람은 이거 실천 절대로 못해요. 왜? 귀찮잖아. 그때는 행복하겠지. 안 쓰고 답만 맞으면. 근데 내년이 문제야. 2학년 2학기 내신 대비가 중등과정 내신 대비 전 코스 중에서 제일 빡세요 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2학년 2학기 내신 대비 제일 힘들어.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다? 1학년 거 몰라서라. 알겠지? 제발 부탁이야. 자, 그럼 해보자. 이 둘이 모양과 크기가 같다고 생각을 했어. 그럼 근거를 들어야 되잖아. 그럼 보니까 자,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색깔을 좀 구분 지어볼까요? 삼각형 ACD하고 삼각형 CA인데 삼각형 ACD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자, 내가 누짐작으로 찾아보니까 왠지 노란색하고 파란색이 어떻게 적당히 딱 포개질 것 같이 모양이 비슷하게 생긴 거지. 찍었어. 진짜 합동인지를 합동 조건 3개 중에서
뭐를 만족하는지를 찾아내겠다 이 말 하는 거야. 어려운 문제도 풀이는 쉬운 문제랑 똑같다. 합동 찾는 거는. 자, 그럼 첫 번째 뭐가 있냐면 노란색 삼각형에서 선분 AB하고 자, 파란색 삼각형에서 선분 CE가 같다라는 게 문제에 써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선분 AC는 노란색 삼각형, 파란색 삼각형이 동시에 갖고 있지. 이런 거를 쓸 때 공통이라고 단어를 써요. 같이 갖고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합동 조건 3개 있는 건 알잖아. 지금 내가 쓴 거 두 줄을 보면 S가 변이고 A가 각인 건 알죠? 맞죠? 그럼 내가 이미 찾은 게 이거 변이지. 이것도 변이지. 그럼 절대로 합동 조건으로서 성립되지 않은 건 이건 안 되지. 이렇게 범위를 줄이는 거야. 그러면 남은 경우가 뭐냐면 S 두 개를 찾은 거잖아. 그럼 남은 경우가 뭐가 있어? 또 다른 변 하나가 같은 게 문제에 숨어 있나를 찾아보는 거야. 만약에 그게 있다면 SSS 합동이 되는 거고 각이 같은 게 찾았다? 그럼 SAS구나 라고 해서 범위를 줄여나가면서 분석하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 하는지? 자, 근데 우리가 알겠지만 SAS 합동에서 A는 무슨 각이었어? 변과 변 사이에 끼인 각이었지. 맞아요? 그래서 잘 봐. 내가 지금 이렇게 써놓은 걸 보면 SSS면 잘 보세요. 노란색 삼각형에서 지금 언급한 게 A, D하고 C 어디였어? A, D하고 C 미안. A, D랑 C, E가 같고 맞죠? 그 다음에 A, C가 공통이라 했으니까 노란색 삼각형 입장에서 보면 언급한 변은 요거랑 요거 언급했지. 만약에 A가 되려면 뭐가 같아야 된다고 그랬어? 끼인 각이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요 각이 끼인 각이 돼. 맞죠? 그럼 파란색 삼각형에서 변 언급한 게 요거랑 요거지. 그럼 그 두 변 사이에 끼인 각이 빨간색이네. 맞아요? 그럼 저 끼어있는 빨간색 두 각이 같은지를 문제의 조건을 보고 찾는 거야. 근데 문제 보면 이등변이라고 써 있었던 것 같은데. 그치? 써놨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겠지만 이등변 삼각형은 밑각이 같다라는 거 이미 초등 과정에서 했단 말이죠. 그럼 빨간색은 이등변이기 때문에 진즉에 같아 달라? 같은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쓰면 돼? 각 CAD와 각 AC가 각이 같다. 왜? 이등변이니까. 그럼 이건 A잖아. 그래서 SAS 합동이구나. 이거 세 줄 쓰는 게 뭐 그리 힘드냐는 거야, 내 말은. 근데 이게 경험치가 누적되면 다음에 눈으로 보인다는 거야. 이걸 절대로 귀찮아하지 마. 특히나 도형 잘 못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면 꼭 쓰셔야 돼. 그 귀차니즘이 본인의 도형 실력을 발목을 잡는 거예요. 1학년 때 할 수 있고 2학년 돼서 이걸 다시 안 하다가 하려고 그러려면 못해. 알겠지? 그럼 아까 말한 대로 A 거 찾았잖아. 그럼 S가 아닌 이유만 한번 얘기해 볼까? 만약에 S가 되려면 아까 노란색 삼각형에서 요거 두 개 언급했다 그랬으니까 언급하지 않은 변이 요거죠? 그럼 이게 문제 조건에 이 길이랑 파란색 삼각형에서 언급했던 요 변과 요 변을 제외한 언급하지 않은 변 요거랑 같다라는 게 문제에 써 있다면 그럼 S가 되는 거지. 근데 문제 어디를 봐도 저 길이가 같다라는 건 없어요. 찾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S는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건 무조건 SAS야 이렇게 찾아 나가야 된다라는 거야. 꼼꼼함 진짜 많이 요구돼 도형이 생각보다. 계산이 없거든요. 많이. 그러다 보니까 철저한 분석, 꼼꼼함을 통해서 찾아내야지 그냥 저거 둘이 합동도 같아. 왜? 그냥 그래 보여요. 그런 애들이 절대 다수라는 거야. 자, 그럼 SAS 합동인 걸 찾았어. 그러면 합동이 되는 조건이 아닌 것은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내가 말한 것에 안 나와 있는 거를 찾아보면은 답이 두 개래. 요거 1번에 있죠. AC는 공통. 4번에 있죠. 각 A와 각 C가 같다. 요거지? 요게 지금 책에선 이게 각 A로 나와요. 그렇죠? 이게 저 몇 번이야? 3번에. 답은 일단 아닌 거 찾는 거니까 2번하고 5번이 답이겠다. 자, 그럼 2번하고 5번이 왜 틀렸나 확인해 볼까? 2번은 뭐예요? A, B는 B, C와 같다. 이거는 왜 안 했지? 변의 길이 같다라는 걸 합동 조건 찾을 때 썼나요?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다라는 걸 직접적으로 합동 조건을 쓰진 않았죠. 각을 찾았을 뿐이지. 그래서 2번은 쓰지 않았기 때문에 틀린 거고,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은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각 B는 공통. 요거도 안 썼지? 그래서 이거 두 개 그냥 다 안 쓴 거네.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게 중요하겠다. 자, 그래서 이거까지 꼭 써놓는 걸 추천합니다. 원래 이거 문제 합동 문제는 52번부터 해가지고 거의 다 사실 앞에는 합동 기본 조건 문제들도 있는데 지금에 와서 이걸 하는 건 조금 이제 무리수가 있고 52번 정도부터는 사실은 이걸 다 써보셔야 돼요. 기본 조건 최소 사양 못 써야 된다고, 어떤 삼각형과 어떤 삼각형이 어떤 합동 조건 만족하는지 이거는 쓰셔야 된다. 자, 참고로 이 문제에서는 이걸 언급했으니까 내가 이걸 얘기했는데 사실 이거 말고도 합동의 삼각형이 더 있긴 해. 그거 하나만 더 써보자. 이 그림 보고 합동인 거 찾을 수 있는 게 밑에 있는 것도 합동이야. 자, 이게 지금 일단 자, 요걸 알면은 이제 결론이 뭐냐면 아까 변으로서 언급하지 않은 게 노란색에서 이 길이 CB죠. 그다음에 파란색 삼각형에서 언급하지 않은 게 요 길이잖아요. A, 2가 되겠지. 길이가 같다라는 게 이게 결론이 되는 거지. 아까 말했잖아. 이 둘이 같다는 건 안 써 있었기 때문에 SSS는 안 되고 SAS 합동을 찾아내버렸다 보니까 결론이 뭐다? 언급하지 않았던 두 대응변이 결과적으로 어떤 거야? 같아졌다라고 결론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합동 조건에서 쓴 건 아닌 거죠. 맞죠? 자, 그래서 이것까지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합동의 삼각형은 뭐가 있냐? 아, 그리고 내 2학년 애들도 합동 찾아보자고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자질수가 많냐면 이건 기본 원칙이거든. 합동의 삼각형 쓸 때 이 알파벳 순서 뭐 맞춰주는지는 알고 있나? 대응각의 순서를 반드시 맞춰주라고 써 있었어. 무슨 얘기야? 각 노란색에서 각 A가 오케이? 노란색에서 각 A가 파란색에서 각 C랑 빨간색이잖아. 포개졌을 때 만나는 걸 우리가 대응각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대응하는 각끼리 순서를 꼭 맞춰주셔야 돼요. 아니 이거 알파벳 순서 바꿔도 파란색 삼각형인 거 맞아. 근데 합동인 거 찾을 땐 이 순서를 반드시 꼭 지켜주셔야 돼요. 그럼 무슨 얘기야? 노란색에서 각 C는 파란색에서 각 A와 대응하는 거지. 노란색에서 각 B는 요거죠? 파란색에서 각 E랑 같다. 그래서 이렇게 같다라는 것까지 순서를 정확하게 맞춰주지 않으면 잔실수. 이거 순서 안 맞으면 틀린다는 거야. 이건 법칙으로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애들이 제일 못하는 게 사실 이거거든. 대응하는 꼭지점 순서, 각의 순서 제대로 못 맞춥니다. 어떻게 찾으면 되냐? 합동인 걸 찾았으면 이게 약간 상상을 해야 돼. 사실은 이 파란색을 들어서 그냥 포개면 절대로 안 포개지죠.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좌우를 뒤집어서 들어다가 탁 놓으면 포개지겠지. 그러면 좌우를 뒤집으면 각 2가 요거랑 만나고 파란색에서의 각 A가 노란색 각 C랑 만나겠지. 요 정도는 상상할 수 있겠지. 그렇게 딱 포개지는 각이 뭔지를 찾아내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대응각 순서 꼭 맞추자. 2학년에서 시사학의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이거 둘이 합동이라는 게 보기에 있었는데 이거 꼭지점 순서를 교묘하게 바꾸는 거야. 근데 애들이 망각한 게 뭐야? 1학년 때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대응하는 꼭지점 순서 맞춰줘야 된다는 걸 잠시 잊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아니? 1번부터 5번 보기 중에 답이 없대. 답이 없대. 이게 답이었어.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온 거야. 대응하는 꼭지점 순서 안 맞죠? 근데 이걸 답이라고 낸 거야, 학교 쌤이. 근데 왜 틀렸어? 꼭지점 순서가 안 맞아서. 근데 애들이 개짜증을 내. 아니 무슨 그런 게 어딨냐고. 합동은 맞지. 둘이 합동은 맞는데 뭐가 틀렸어? 표기가 잘못된 거야.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 네가 공부 안 한 거다. 엄청 혼났지. 그래서 몇 년 됐어요. 근데 이렇게 치사하게 내 학교생들이. 아 둘이 합동 맞는데? 맞아. 근데 대응하는 꼭지점 안 맞아서 틀린 거야. 솔직히 그 페이크는 2학년한테 내기엔 좀 치사한 건 맞아. 1학년 시험 문제에서는 그렇게 되지. 근데 2학년이니까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나온 거고 솔직히 말해서 그거는 애가 모르는 거예요. 애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답이 없으니까 애들이 약간 혼란에 빠졌던 문제가 하나 있었어. 조심하잔 말이야. 아무튼 간에.
자, 하나만 더 얘기할게. 다른 합동도 있어. 저 그림 보고 할 수 있는 게 좀 길쭉한 거. 또 모양이 같아 보이는 게 뭐가 있냐면 요 삼각형하고 길쭉한 거. 요 삼각형도 포개질 것 같거든. 그럼 왜 그런지 또 근거 한번 들어보자. 자, 삼각형 AB이죠. 얘랑 자, 삼각형 CBD가 되겠네. 얘도 무슨 합동인지 한번 생각해볼까? 그럼 써볼게. 요거까지만. 왜 합동이에요? 라고 물어보시면 첫 번째 문제의 조건에 따르면 선분 AB와 자, 선분 CB가 같다라고 이미 나와 있어요. 자, 변 하나 찾았네요. 그 다음에 왼쪽 삼각형에서 짧은 변, 잘 봐라. 이거 너무 당연한 거야. 요변이랑 요변이 같고 요변이랑 요변이 같으면 너무나 당연한 건 요 길이랑 요 길이는 당연히 같은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것도 귀찮아하지 말고 얘들아 식 써야 돼. 식 써야 돼. 어떻게 쓰면 될까? 자, 왼쪽 삼각형 요 삼각형의 변이 요거잖아. 그럼 요거 먼저 쓰자. 그러면 B2의 길이는 BC에서 C2를 빼면 되잖아. 오케이? 근데 이게 뭐랑 같아? 그 A, BC B2를 썼구나. 그럼 BC가 되겠네. C의 길이. 자, 요 길이. 자, 요 길이도 마찬가지로 전체에서 요만큼 빼면 되잖아. 맞지? 자, 그러면 BA에서 자, 어디를 빼면 돼? A, D의 길이를 빼면 되겠죠. 오케이? 요거인데 문제 조건에 따르면 잠깐만 뭐 잘못 쓴 것 같다. 이 D구나. 잘못 썼다. 미안하다. 이게 자꾸 C로 보여? 손을 지워서 그런가 봐. 이 D 미안해. 근데 문제 조건에 따르면 둘이 어떻게 돼 있어? 같다라고 나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B랑 B랜다. BD네. BD는 서로 어때요? 같겠지. 자, 이렇게 써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결과적으로 변 두 개 같으니까 얘도 S가 되겠지. 똑같아. 근데 이제 선택에 빠지는 거야. SAS일까? SSS일까? 또 고민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S가 되려면 지금 언급한 게 보세요. 요 삼각형에서 요 변과 요 변은 같은 걸 찾았지? 서로. 뭐 언급하지 않은 변이 이거잖아. 요 삼각형에서 언급한 거 요거 두 개야. 근데 언급하지 않은 변은 요거란 말이야. 물론 아까 우리는 요 삼각형이 합동이라는 걸 통해서 요 길이랑 요 길이가 합동인 걸 찾았으나 이걸 아예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풀게 되면 우리는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은지 모르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S를 또 하는 건 부적절하고 각이 같다라는 걸로 확인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럼 어디 각이 같아야 되는 거라 해서 끼인 각이 같아야 되는데 잘 보세요. 요 삼각형에서 요 변과 요 변을 떠들었는데 그 사이에 끼인 각이 흰색이란 말이야. 근데 요 삼각형에서 언급한 게 요 변하고 요 변을 언급했단 말이죠. 근데 그 각을 공교롭게도 어때요? 똑같이 갖고 있지? 그래서 변만 공통이 아니라 끼인 각이 공통인 경우도 있어요. 이건 A잖아. 그래서 이 사람도 무슨 합동이야? SAS 합동이니까 이걸 다 써주셔야 돼. 진짜 귀찮아 이거. 근데 합동 대충 찾는 애들은 골로 가요 이거 진짜. 알지? 요즘 학교생들이 얼마나 영악한데 그림도 이쁘게 잘 안 주고 약간씩 교묘하게 헷갈리게 이렇게 찌그러뜨려서 주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그림 공부 대충 한 애들은 다 틀리는 거야. 둘이 합동이 절대로 아니거든? 근데 그림을 그지같이 그려놔가지고 둘이 합동인 것처럼 생겨먹은 거지. 알겠죠? 결국엔 본인한테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귀찮아하지 말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일단 우리 1학년 할 때만 1학년 때만 좀 하자. 그거 할 만한 시기가 지금밖에 없어. 1학년 때. 2학년 되면 바쁘잖아. 수행평가도 해야 되고 얼마나 바쁜데. 자, 됐죠? 문제 하나 푸는데 겁나 많이 떠들었지. 자, 정리 얼른 해보시고 자, 이거 하나 빨리 풀고 시작. 자, 이거 그림만 지울게. 필기 좀 해놔. 자, 뭐 요거 문제 풀 땐 지장이 없는 거죠. 근데 합동인 게 하나 더 있다라는 거 그냥 보여준 거야. 아까 그림 그러는 거 너무 지워버리네. 설명하다 보니까. 다시 그리지 뭐.
자, 여긴 다 썼겠지? 자, 얘도 친절하게 써졌죠? 삼각형 BDM과 요거네. 삼각형 CEM과 어떤 합동인지를 찾아보자. 일단 그림을 보니까 두 삼각형 모양이 비슷하게 생겨 먹었지. 맞지? 그러면 근거를 들자고 우리. 자, 볼까요? 일단 눈에 띄는 거 하나가 일단 보이죠? 그게 뭐냐면 변 하나 같다라는 거 눈에 보이지. 자, 써볼게. 노란색과 CEM. 자, 무슨 합동일까? 기본 옵션은 이건 꼭 쓰셔야 된다 라는 거였어요. 일단 변 하나 같은 거 보이죠? BM. 이게 약간 좀 합동 이거 쓸 때 애들이 좀 어려워하는 게 이것까지 그래도 어찌저찌 되는데 설명하는 과정이 있잖아. 지금 우리 여기 하나하나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이런 걸 다 뭐라고 불러? 대응하는 변이라고 그러잖아. 이거 쓸 때도 조심해야 되는 게 선생님이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아무거나 쓴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각 A와 각 C가 대응각인 거잖아. 순서가 맞으면. 그러면 대응변 쓸 때도 이거랑 이거 순서 맞춰줘야 돼. 순서. 이걸 BC 쓰면 그것도 틀리는 거야. 그래서 좀 애들이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합동인거를 풀이 과정을 쓸 때조차도 대응하는 꼭지점끼리 순서를 꼭 맞춰주셔야 돼. 이게 좀 어려운 거지. 근데 합동인거만 순서만 잘 찾아놓으면은 사실은 꼭지점 순서 맞추는 건 좀 헷갈리면 나 헷갈리다 선생님 그러면 이거 순서만 잘 써놨으면 위에 거 보면서 순서대로 써주면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어려운 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아까 무슨 얘기했어? 만약에 얘랑 합동인 거 같으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 이게 실제로 포개진다고 생각했을 때 누구랑 누구랑 만나는지를 가정해놓고 풀이 과정을 써도 상관이 없어요. 물론 해봤는데 문제 조건이 부족해서 합동인 걸 안 나와. 합동인 게 안 나와. 그러면 제대로 푼 게 아닌 거지 사실. 그러면 지우고 다시 풀고 이런 시행착오를 좀 어떻게 해야 돼? 겪어야 돼. 그러니까 애들이 이런 걸 너무 귀찮아하는 거야. 한 방에 빨리 풀고 다음 문제 풀고 이런 거를 너무나 하고 싶은데 왜 빨리 하고 쉬고 싶고 놀고 싶거든. 알잖아. 숙제 거의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짧은 시간 안에 숙제를 빨리 다 해야 되다 보니까 5단 노트는 저 멀리 있고 이것만 겨우 풀어서 오는 거란 말이야. 이게 대부분의 애들의 공부 습성이라고. 근데 그러면 되나 안 되나? 안 돼요. 항상 5단 먼저 쓰시고 시간 투자 철저히 하셔서 그래야 자기가 도형이 어려운 사람이면 극복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잘 봐. 대형과는 꼭지점 맞춰져 있다? 그러면 이거 BM 써 있으면 MC라고 쓰면 안 되는 거야. B하고는 C하고 만나거든. 그래서 CM 이렇게 써줘야 돼. 이거 순서도 잘 지켜야 돼. 이런 거부터 다시 연습 다 해야 되네. 자, 문제 적혀 있는 건 변 하나 같은 거 찾았어. 근데 저거 하나 찾은 걸로는 합동 조건 3개 중에 뭘까 알 수 없어요. 왜? 합동 찾을 땐 S는 무조건 하나 있거든. 하나 있어. 그래서 뭔가 하나를 더 찾아야 되는데 아까 푼 거보다 이게 애들한테 좀 더 어려워. 근데 잘 들어. 이게 공부를 너무 심취 하는 애들도 이러더라고. 이 문제 보면 이거랑 이게 평행선이에요. 이거냐? 왜 평행해? 우리 평행 조건 뭐 공부했어? 동의각 같으면 평행선이다. 억각 같으면 평행선이다 라고 공부했거든. 그럼 이 그림에 동의각, 억각 중에 뭐가 있어? 억각이 있어. 엇갈려 있는 위치에 있는 거 같죠? 그래서 평행하다라는 걸 애들이 생각보다 잘 못 찾는 게 첫 번째고 2학년 애들도 생각보다 또 이건 평행선은 또 귀신같이 잘 찾아 2학년 애들이. 근데 뭐를 못하는지 알아? 막꼭지각. 이거 저번에도 얘기했어. 막꼭지각은 평행하든 안 하든 다 쓸 수 있다 그랬지. 두 직선 또는 선분이 이렇게 교차해서 만나면 무조건 막꼭지각 두 쌍생이다 했잖아. 오케이? 그러면 여기 보면 이렇게 선분 두 개 만났거든. 그러면 막꼭지각도 있어. 자, 그럼 아까 말한 거 잘 봐봐. 저게 평행선이다 보니까 동의각, 억각이 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요각하고 요각은 무슨 각이에요? 요것도 억각이죠. 맞아? 자, 그럼 일단 무슨 합동이냐? 일단 그거부터 얘기해볼래? ASA죠. 그렇죠. 한 변이 같고 양 옆에 있는 각이 표시가 똑같지.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 양 끝각이 같다라고 공부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ASA 합동이구나 라고 까지는 써야 돼. 그럼 잘 들어라. 니네가 평소에 시험 볼 땐 이렇게 푸는 거야. 밑에 풀 있어? 안 써요. 서술형 아니고. 그럼 어떻게 풀어? 아, 내가 여기다가 그림에다 표시해놓은 이런 표시들 있지. 이게 니네가 실제로 학교 시험 풀 때 하는 방식인 거야. 그림에다가 짝짝짝 표시해가지고 오, 이것도 시험 볼 때는 안 써도 돼. 평소 풀 때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 막꼭지가 어딘데? 90도니까 평행선이네? 막 이렇게 하나하나 접근해 나가는 거란 말이야. 그럼 평행선이면 각도 같은데? 이렇게 표시를 하나하나 해 나가면서 이렇게 써보니까 양끝각이 같네. 그럼 머릿속으로 이건 합동이구나. 이렇게 휙 넘어가면 돼. 풀이를 언제 다 쓰고 앉아있냐고 시험 보는데.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래서 평상시에만 잘해놓자 이 말이야. 자, 그럼 내가 지금 저기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를 이제 글씨로만 쓰면 돼요. 자, 그럼 아까 뭐라고 했나?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 둘이 평행하다라는 것에 대한 근거를 어떻게 들었죠? 요거 억각 같은 걸로 내가 얘기했었잖아. 그럼 써볼게. 각 B, D, M 하고, 자, 요것도 조심해야 돼. 대응각 순서 잘 맞춰줘야 돼. 각 B랑 각 C가 만나고 각 D랑 각 E랑 만나잖아. 자, 그럼 나머지 알파벳 뭐 있어요? M 몇 도야? 90도인데 억각이 같기 때문에 누가 평행해? 선분 BD와 선분 CE가 마찬가지로 보다 평행선이 된다. 이걸 다 써야 돼. 자, 그럼 평행하기 때문에 억각이 어디도 억각인 거야? 요각하고 요각이 억각인 것까지 찾아낸 거지. 맞니? 그래서 각 D, B, M 하고, 자, 순서 잘 맞춰야 돼. 각 D랑 각 E랑 만나는 거잖아. C, M 이렇게 되죠? D, B, M, E, C, M. 그러네. 자, 이게 마찬가지로 뭐가 돼? 억각이 같아지는 거지. 평행한 걸 찾았으니까. 자, 그럼 지금 찾는 거 A예요. 그 다음에 하나 뭐 남았죠? 막꼭지가. 그 다음에 각 D, M, B. 자, 그럼 D랑 아까 E랑 만난다 했지? 그럼 E, M, C가 되겠다. D하고 C하고 만나니까. 이거 순서 하나하나 맞추는 거 스트레스야 이거. 근데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이거 법인데 어떡해. 선생님들 1학년 때 이거 진짜 귀찮아했어. 쓰는 거. 나도 사람이거든. 귀찮거든. 근데 1학년 때만 좀 해놓으면 생각보다 금방 쭉쭉쭉 찾아. 생각보다. 자, 둘이 그냥 막꼭지각으로 같은 거잖아. 난 좀 더 꼼꼼하게 쓰겠다. 뭐 막꼭지각 쓰는 거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이것도 A잖아. 그래서 양끝각이 같으니까 무슨 합동이다? ASA 합동이다까지 쭉 써보셔야 된다. A 단계나 기본 개념수에 이런 거 다 써있어요. 빈칸 채우기. 근데 빈칸 채우기를 이제 니네가 써보세요는 잘 없거든. 그러니까 문제집의 구조상 얘네가 이거를 풀세트로 일일이 다 써볼 일이 뭐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서술형 같은 거 쓰면 점수가 와장창 빠지는 거야. 서술형의 배점이 내가 알기로 40점이거든. 10점도 못 맞는 애들이 많아요. 우리 학원 시험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풀이가 너무 개판인 거지. 답은 맞아? 귀신같이. 자, 그러면 이제 무슨 합동인 거야? ASA 합동이니까 답은 3번이에요. 기본 과정부터 설명하다 보니까 두 문제 푸는데 좀 오래 걸렸어. 물론 잔소리도 좀 했지만. 그래서 일단 3번 체크하면 되겠죠, 이거는. 자, 뒤에 있는 건 좀 쉬었다 하자. 쉬는 시간 좀 하자. 자, 68번부터 70번이 그림 비슷해요. 그래서 하나만 풀어주려고 생각을 하고 69번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시면 아무래도 두 문제는 좀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똑같아. 그림 공부하지 말고 문제에 있는 조건을 통해서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 자, 일단 69번을 하필이면 풀어주려고 한 이유는 세 문제 중에서 애들이 제일 날로 먹을 수 있는 문제는 70번이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69번하고 70번은 그림이 똑같은데 물어보는 주제가 뭐가 된다? 70번은 뭐를 구하세요. 딱 하나만 물어보고 있지. 근데 69번은 어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게 뉘앙스가 무슨 차이가 있어? 1번 보기부터 5번 보기 중에서 뭐가 맞고 틀린지를 하나씩 다 점검을 해야 되다 보니까 평소에 공부를 꼼꼼히 하지 않은 사람은 69번에 대한 오답률이 상당히 높아. 그리고 이건 2학년이나 3학년이나 다 똑같아. 그 버릇 어디 안 가, 얘들아. 이거는 2학년 과정 그대로 되면 대충 풀어. 그냥 웃긴 게. 그래서 오죽하면 2학년 애들은 이렇게 옳은 걸 고르세요, 옳지 않은 거 찾으세요 이런 문제만 막 100문제씩 모아가지고 단어별로 그것만 숙제를 탁 던져줘.
겁나 많이 틀리거든요, 생각보다. 자, 결국엔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확인 작업해보고 증명해보고 어떤 합동인지 찾아보고 이런 것에 대한 연습이 잘 되어 있으면 사실 안 틀려. 이런 건 틀릴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등학생이 돼도 내가 장담할 수 있는 건 어려운 문제일수록 평소에 꼼꼼하게 풀이를 해봤느냐 안 해봤느냐가 그 심한 문제를 맞냐 틀리냐로 나눠져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길이를 안 썼구나. 뒤에 것도 길이가 똑같네. 자, 그러면 일단 합동의 삼각형을 한번 찾아볼 건데 최대한 내가 이쁘게 그리긴 했는데, 자, 이 그림에서 합동의 삼각형이 어디 있나를 잠깐 찾아보시겠어? 그걸 찾으면 풀고 아니면 못 풀어. 뒤에 있는 문제가 똑같네요. 자, 이거 설명하면 뒤에 있는 문제 그냥 답 그대로 나옵니다. 어떤 삼각형과 어떤 삼각형이 모양과 크기가 비슷해 보이는지 처음에만 찍으라고 했고, 비슷해 보이는 걸 찾았으면 이게 어떤 합동 조건을 만족하는지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야 돼. 자, 알려줄게. 요 삼각형하고 빨간색 빗근친 삼각형하고 모양과 크기가 비슷해 보여. 찍은 거야. 사실 맞아 답인데 처음 보는 문제일 때 이렇게 감각적으로 찾되 거기서 멈출 게 아니라 합동 조건 뭘 만족하는지를 꼼꼼하게 풀러보라. 이 말인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를 시험 볼 때는 어떻게 볼까? 식 일일이 다 쓴다 했지. 그럼 그림에다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 직접 표시를 한다 그랬잖아. 그럼 잘 봐봐. 흰색 삼각형은 노란색 한 변 갖고 있어요. 빨간색 빗금친 삼각형도 근데 노란색 하나 갖고 있지. 오, 하나 찾았어. 그 다음에 흰색 빗금친 삼각형은 파란색도 갖고 있어. 파란색. 근데 빨간색 빗금친 삼각형도 파란색. 오, 또 했어요. 그럼 이제 뭐만 남았어? 끼인 각이 같으면 SAS고 나머지 변조차 같으면 SSS 합동인 거지. 이렇게 찾아 나가는 거야. 자, 근데 만약에 SSS 합동이라면 언급하지 않은 나머지 변이 서로 같아야 돼. 맞아? 나머지 변. 그럼 잘 봐봐. 요 흰색 빗금진 삼각형에서 노란색, 파란색은 길이 언급했죠. 언급하지 않은 게 이거잖아. 그러면 빨간색 빗금진 삼각형은 노란색, 파란색 요거 두 개 언급했죠. 그럼 언급하지 않은 건 이거잖아. 그럼 SSS 합동이 되려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은지를 문제 조건을 통해 찾아야 되는데 없어요. 같아 보일 뿐 진짜 같은지 근거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아닌 거지. 아닌 것 같은 거지 정확하게는. 그러면 A인가? A는 무슨 각이라 했어? 끼인 각이라 그랬잖아. 자, 그럼 내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게 흰색 빗금과 빨간색 빗금 공통점, 노란색 변과 파란색 변이 대응 변이라고 찾았죠. 그럼 노란색 변과 파란색 변에 끼인 각이 같아야겠네. 자, 그럼 잘 봐. 흰색 빗금친 삼각형에서 끼인 각은 요거지. 노란색과 파란색 사이에 끼인 각. 자, 빨간색 빗금친 삼각형에서 노란색 변과 파란색 변에 끼인 각은 요거지. 그럼 이 둘이 같은지는 확인할 수 있나? 질문을 다시 해볼게. 저 노란색 각과 빨간색 각이 몇 도인지 구할 수 있나? 못 구해요. 근데 같은 건 알 수 있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이 문제는 나름 되게 좋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가 좋다는 거냐면 아는 만큼 보이는 문제인데 정삼각형이죠. 정삼각형에 어떤 특징이 있어? 그렇죠. 모든 변 같고 모든 각 같다. 심지어 정삼각형이면 60도인 걸 알지? 근데 그림에 60도라고 써줬니? 당연히 안 써줘. 그거 니네가 찾아서 풀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경험자잖아. 문제에 정다각형이 그려져 있으면 정다각형 맞지? 정삼각형이? 정다각형 뭔지 알잖아요. 모든 각, 모든 변 같은 거. 정다각형에 문제 있으면 변이랑 각이 같다라는 걸 무조건 쓰게 돼 있어. 특히나 각은 각도가 각각의 다각형마다 정해져 있잖아. 정사각형 90도, 정삼각형 60도, 정육각형 120도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 그런 각이 몇 도인지를 꼭 쓰게 돼 있어요. 거의 다 써요. 자, 그럼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표시해볼까? 여기 60도 아니니? 미안. 파란색 정삼각형도
요만큼만 60도 아니니? 그럼 잘 들어봐봐. 직관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노란색 각하고 빨간색 각은 60도를 똑같이 갖고 있는데 그 사이에 겹쳐진 부분이 요만큼이잖아. 내가 아까 말한 게 노란색 각하고 빨간색 각이 몇 도인지는 구할 수 없어. 이걸 모르니까. 근데 같은 건 알 수 있지. 왜? 노란색도 60도 플러스 포개진 거. 빨간색도 60도 플러스 포개진 부분으로서 같다는 것까지는 알 수 있지. 그럼 결국 무슨 각이 같은 거죠? 끼인 각이 같으니까 SAS 합동이구나. 이렇게 찾아나가야 된다. 지금 한 게 글씨를 쓰지 않고 그림에다가 표시해서 푸는 방식이고 이걸 글씨로 쓰는 걸 오늘은 좀 해보자. 시간이 걸릴지라도. 자, 그럼 일단 답을 내고 우리 써보고 나서 답을 내는 게 낫겠다. 자, 그럼 결국엔 문제 보기에 보니까 합동인 게 써있네. A, B. 자, 2번 보기에 있네요. 나 지금 누구누구 빗금친 거, 흰색 빗금친 거랑 빨간색 빗금친 거 합동인 거 찾았네. 자, A, B, D하고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포개면 포개죠? 흰색 빗금친 거를 A에다가 못을 받고 이렇게 휙 잡아 돌리면 탁 하고 포개지겠지. 상상이 됨? 그러면 흰색 빗금의 D가 이렇게 올라오겠지. A 기준으로 회전했으니까 기존에 있던 삼각형의 A는 그냥 첫 번째 삼각형의 A와 대응각이 될 것이고 자, 각 B가 그럼 누구랑 만나요? 이렇게 회전해가지고 C랑 만나요. 그래서 B는 C, D는 E 이렇게 순서를 꼭 맞춰줘야 돼. 무슨 합동이라고 방금 찾았죠? SAS 합동인 거 찾았어요. 한두 번 써보면 그 다음엔 안 써도 어지간하면 판단이 돼. 알았지? 자, 방금 내가 갔다고 한 거 쭉 써볼게요. 노란색 선분 AB와 노란색 선분 AC. 아까 말한 대로 순서 꼭 맞춰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S. 파란색 같은 것도 찾았어. 파란색 선분 AB와 A2죠? AD니까 A2가 되겠지? S. 자, 끼인 각이 몇 도인지 모르나? 각은 같다. 자, 그럼 써볼게. 각 B, A, D. 자, 노란색 각이죠? 노란색 각. 그게 60도 플러스 빗금친 부분. 자, 빗금친 거는 원래 우리가 합동의 삼각형을 해서 언급하고 있는 각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순서 네 맘대로 써도 돼. C, A, D 써도 되고 D, A, C 써도 상관없어요. 이건 합동의 삼각형과 전혀 관련 없는 각이기 때문에. 자, 그럼 C, A, D라고 쓸게. 인데 그게 뭐랑 같아? 여기도 60도니까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각 자 BAD니까 CAD가 되겠네. 내가 아까 60도 플러스 포개진 거랑 같지 않냐? 라고 하는 게 식한 줄로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무슨 말 하는지. 자, 그래서 A가 된다. 따라서 무슨 합동이야? SAS 합동이야. 그럼 보통 이제 이 문제 풀 때 요거는 이제 70번 문제 풀이와 해당이 될 수 있는데 70번에서 요거 물어봤어요. 자, 그럼 합동이기 때문에 자, 아까 내가 어디 가냐? 이거랑 이게 같은지가 문제 안 나와 있으니까 판단 불가하다 했는데 지금 합동인 걸 찾았기 때문에 나머지 언급하지 않은 요변과 요변이 대응변인 게 그냥 결론이 된 거죠. 조건에 나와 있지 않은. 자, 그럼 결론을 지어. 선분 BD가 누구랑 만나는 거야? 선분 C랑 대응변이 되는 거지. 그러면 다시 다음 70번에 있는 문제 답이 그냥 이걸로 나와. BD가 몇 cm예요? 4 플러스 5잖아요. 그래서 90번의 답, 70번의 답은 9가 되는 거란 말이야. 자, 이렇게 요거 연습돼 있으면 앞에 거 뒤에 거 다 풀려. 알았지? 그럼 우리의 권장사항, 최소사항은 뭐 써야 돼? 이거는 꼭 쓰자. 뭐 평소에 공부할 때. 자, 쓸 시간 줄 테니까 얼른 써보자. 그 다음 것도 어려워요 또. 이것만 하러 가겠습니다. 일단 라이트세는 오답이 아직 좀 남아있을 텐데 집에서 좀 마저 붙여오고 진도를 어쨌든 이번 주에는 안 나간다라고 시험 대비 다음 주니까 하니까 남아있는 코스가 일단 오늘 숙제는 그 라센을 못 내주냐 그럼 오답을 다 못 쳐가지고 라센은 오늘 하루 빼줄게. 단 못 고친 건 해와야 돼. 그래서 라센은 오답 수정하고 그 다각형 복수 프린트 준 거 있죠? 하은이 있지? 그거는 숙제를 해보자. 그래서 고친 거는 오답 노트 쓰세요. 알았죠? 고친 거. 그럼 숙제 뭔지 알겠지? 다각형 프린트 하시고 라센 못 고친 거 오답 수정.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해 준 거 고친 거는 오답 노트 쓰시고.
됐죠? 이해됐죠? 그렇게만 하자. 라스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우리. 근데 이거 해야 돼. 매 학년마다 해주고 있는데 생각보다 애들이 이렇게 꼼꼼하게 푸는 애들을 못 봤거든. 해봐야 돼. 그래야 다음에 이제 복수 프린트 나가면 이거 또 볼 일이 생겨. 그때 본인이 풀 수 있는 확률이 어떻게 되는 거야? 올라가는 거야. 특히나 세 문제 중에서 내가 왜 2번호를 꼭 집어서 얘기했는지 꼭 이해합시다. 꼼꼼하게 부족한 아이는 이거 잘 틀리면 분명히 많이 틀립니다. 그리고 페이커로서 조심해야 되는 건 대응하는 꼭지점 순서가 안 맞는 거는 틀린다는 거 꼭 확인하시고요. 이렇게 지저분한 플레이는 잘 안 하는데 가끔 나오더라고. 가끔. 근데 그건 틀린 거야. 순서 안 맞으면. 오타가 아닌 이상은 틀린 거예요. 자, 다 잡았나? 자, 이것도 이제 결석 작업을 2명이 있어서 찍고 있는데 저번 수업 영상을 내가 좀 잘못 올려놨어 보니까 월요일 영상을 또 올려놨더라고. 내가 작업 다 해놓고 내가 아까 얘 알려주다가 뒤늦게 발견해서 다시 올려놨거든. 그래서 혹시 지난 수업 영상 못 봐가지고 오답 못 쓴 게 있거나 좀 필요하면은 알았지? 저번에 내가 되게 중요한 얘기 많이 했잖아. 막 이렇게 잘라서 붙이는 거에 대한 판단 근거 막 이런 거 설명했었죠? 어차피 오답 고치시면서 한번 꼭 보고 잘못 올려놨어. 원래 이미 올라간 영상은 안 올라가게 돼 있는데 유튜브 시스템이 올라가 있더라고. 그럼 뭔가 오류가 있는 것 같아. 한번 올린 영상은 절대로 안 올라가거든. 그래서 난 당연히 수요일 거 올라간 줄 알고 몰랐다가 이거 이제 알았네. 웃긴 게 영상 편집 다 해놓고 엉뚱한 거 올려가지고 올라가 있으니까 이제 집에 가서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71번. 자, 이것도 어려워. 자, 정답률 보시면 알지만 60% 미만이면 어려운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알았지? 60%가 어느 정도냐? 수능 문제에서 변별력 문제급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 물론 그거보다는 쉬운 건데 60%부터 한 40% 후반까지는 많이 어려운 거고 수능 문제 기준이야. 40%대면은 진짜 많이 어려운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 80% 맞은 애들 중에서도 제대로 풀어서 맞은 애 거의 없고 그냥 오지선다니까 찍어서 맞은 애가 훨씬 많다. 그 정도로 어렵다. 자, 우리는 그만큼은 아니지만 어려운 걸 풀고 있다. 자, 이 문제도 정삼각형 2개 있지. 아까 말한 거랑 똑같아. 변의 길이 같은 거 꼭 써먹어야 되고 60도인 것도 꼭 써먹어야 돼. 알았죠? 자, 근데 이번에 포개져 있죠? 이 부분이. 그러니까 니네들도 숙제하다가 이런 거 풀 때 좀 그림이 꽤 이쁘게 그려져 있긴 하거든? 근데 니네한테 이게 좀 복잡하게 보일 수 있어 지금. 그럴 때 좀 문제가 어려워 보이면 선생님처럼 볼펜 갖다가 이렇게 좀 칠해봐. 덧대서 한번 이렇게 그려보라고. 그러면 좀 보기 편한 건 분명히 있어. 그림에다가 물론 이렇게 변의 길이 갖다가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건 좀 지저분하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평소 공부할 때 추천이야. 이걸 안 하면 큰일 난다는 게 아니라 한번 공부할 때 한번 써먹어 보시는 거 괜찮지 않나? 자, 그게 이제 선생님 얘기고. 자, 그럼 아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자, 얘도 합동인 삼각형이 똑같이 있어요. 그걸 찾아야 돼. 자, 누구랑 누구랑 합동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자, 요 흰색 빗금이랑 이번엔 글씨 안 쓰고 그림에다 한번 풀어볼게. 최소 옵션만 써볼게요. 요거랑 합동이야. 왜일까? 빨리 잠깐만 생각해봐. 제가 알파벳을 안 썼어. 무슨 합동 조건 만족할까? 잠깐만 생각해. 자, 최소 옵션만 써볼게. 자, 만약에 저 둘이 정확하게 포개진다면 삼각형 BAC 흰색 빗금과 빨간색 빗금. 자, 어떻게 하면 포개질까? A 맞구나. D부터 썼군요. D는 E부터 써야겠네요. EAD네. 자, 무슨 합동일까? 암만 못해도 이 정도까지 써야 된다. 자, 확인해 볼까요? 그림에 표시해서 풀어볼게요, 우리. 일단 흰색 빗금 노란색 갖고 있다. 빨간색 빗금도 노란색 갖고 있다. 맞지? 하나 같네. S. 맞아요. 그 다음에 흰색 빗금은 파란색도 갖고 있다. 빨간색 빗금도 파란색을 갖고 있어. S. 오. 그러면 S야 A야 선택해야겠네. 근데 얘도 A야. 왜 그러냐면 S이려면 자, 흰색 빗금에서 지금 떠들지 않으면 요거죠. 빨간색 빗금에서 표시하지 않은 언급하지 않은 거 요거죠.
이 둘이 같다라는 거 문제에 표시되어 있나요? 글씨로 써 있나요?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몰라요. 야, 몰라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거 같아요는 제껴. 절대로 안 돼. 판단이 불가능하다. 그럼 그거는 감으로 하는 거야. 절대로. 도형은 근거 없이 푸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다 이유가 있게 풀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항상 랜덤으로 내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너 왜 이거랑 이거랑 같아? 왜 합동이야? 했을 때 바로바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게 참 힘들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최대한 우리 열심히 해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느낌상 S는 판단 근거야. 그럼 A인가 보다. 그럼 A면 끼인각이잖아. 누구랑 끼인각이야? 노란색과 파란색 사이에 끼인각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겠네요. 근데 몇 도야? 60도죠? 60도 쓸까? 자, 밑에 빨간색 빗금에서 언급한 거 노란색 변과 파란색 별 사이에 끼인각이니까 이만큼이잖아. 몇 도예요? 60도. 아까보다 끼인각 판단하기가 더 쉽지. 더 쉬워. 그래서 얘 무조건 끼인각 같으니까 SA에서 합동인데 여기까지는 풀어야 돼. 자, 그러면 결론은 뭐겠어요? 아까 내가 변이 같은지 다른지 모르겠다고 한 거 이거랑 요거랑 대응변으로서 같은 거지. 됐니? 자, 그래서 쉽게 나오면 여기다가 뭐 10cm 써놓고 이 길이 찾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같아 보이니까 선생님이 10cm예요. 이렇게 한다고 얘들이. 같아 보이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왜 같아? 했을 때 이걸 니네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알겠지? 그럼 답만 맞은 플레이 좋지 않아요. 자, 그럼 옳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 증명 안 한 사람 이거 틀리는 거야, 얘들아. 자, DAC 60도죠? EAB 60도죠? 자, 둘이 같지? 1번에다 옆에 60도도 써놓자. 60도를 갖다 써놓고. 자, 2번은 각 ACD가 여기 30도라고 가정을 해줬네. 이면 각 AEB는 90도이다. 맞니? 야, 문제 좋다 이거. 자, 합동이걸 내가 찾았잖아. 흰색의 각 C랑 파란색의 각 B가 대응각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여기가 30도면 여기도 30도겠지. 물론 이건 2번 보기에서만 쓸 수 있는 풀이인 거야. 30도를 줬어. 뭐 물어봤어? 각 A, E, B 여기 몇 도니? 30도? 60도면? 90도지. 맞아. 맞지? 이렇게 찾는 거야. 합동인 걸 모르면 이거 못 풀어. 그러니까 이거 10cm라고 감으로 푼 인과는 이거 절대로 못 푸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문제가 오답률이 높다고 한 거야. 합동인 거 아는 애는 당연히 아는 거지. 대응각. 자, 그럼 30도, 90도 맞고 2번 맞아요. 자, EBC와 DC 이게 뭐야? 이건 그림 공부하면 그냥 틀리지 않았니? 모양이 완전 안 맞잖아. EBC 너무 이게 왜 48점? 어? 이게 왜 48%지? 정답률이? 그러니까요. 정직하게 풀었나? 이건 딱 봐도 안 맞잖아. 원래 이런 플레이 좋지 않지만 이건 너무 다르게 생겼잖아. 한번 갔지? 자, 그럼 4번, 5번 맞나 틀리나 확인해보자. 자, 어이가 없네. 자, 이거 이제 지울게. 2번 보기 확인했으니까. 각 ACD는 각 AB와 방금 얘기했잖아. 이거랑 무슨 각이다? 대응각이다. 자, 근데 조심. 대응하는 꼭지점 순서 맞는지 원래는 확인해야 됩니다. 각 ACD면은 ACD 하고 ABE 순서 맞죠? 딱 맞네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각이라 하더라도 대응하는 꼭지점 순서 안 맞으면 원래는 틀리는 거야. 원래는. 자, 그러면 5번은 삼각형 AB 방금 얘기한 거죠. 얘는 순서를 이렇게 써놨네. ABE 나랑 순서 안 맞는다. ABE와 ACD 순서 맞지? 맞지? ABE ACD 순서 맞죠? 그러니까 5번도 맞아. 결론 이 문제는 원칙적으로는 합동인 걸 못 이끌어내면 틀리는 문제다라는 거 확인했다. 자, 그래서 답이 너무 정직하게 3번이에요. 자, 이번에 글씨 안 쓰고 그림에다가 표시해서 풀었어. 자, 72번까지 일단 해야 될 것 같아. 자, 72번은요 중학교 2학년 내신 문제 이거 그대로 나와요. 중2 내신 문제라고 풀어놔. 자, 그래서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나중에 또 볼 문제다.
자, 둘이 완전 모양과 크기가 같은 정사각형인데요. 하나의 정사각형이 대각선의 교점을 딱 꼭지점으로 걸친 상태로 모양과 크기가 같은 정사각형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 자, 그랬더니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찾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게 뜬금없이 왜 합동단원에 나왔을까? 합동이 삼각형이 있으니까 나왔겠지. 자, 어디가 합동인지를 또 늦은 자고를 일단 찾아봅시다. 자, 그림이 약간 이상하게 그렸지만 내 생각에는 얘랑 얘가 뭔가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자, 근거 들어야죠. 근거. 왜 합동일까요? 자, 만약에 합동이라면, 자, 요거까지 쓰자. 삼각형 OBH와, 자, 요거 빨간색. 만약에 이게 합동이면 어떻게 포개면 포개죠? 요거 O에다가 못을 맞고 이렇게 회전시키면 다 포개지겠지. 상상이 돼? 그러면 C가 B랑 만나겠죠. 그래서 O, C, I가 됩니다. 자, 무슨 합동인지 찾아보자. 자, 정사각형도 마찬가지로 우리 중학교, 초등학교 때도 했었어요. 그럼 알고 있는 사실이 뭐가 있는지를 보면은 사실 요거는 중1 때 나오기에는 조금 거시기해. 왜냐면 정사각형의 보편적인 특징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게 중학교 2학년 때 나오는데, 자, 내가 초등 과정을 사실 안 해봐가지고 잘은 모르는데 내가 매해 풀어보니까 애들이 다 알긴 알더라고. 그럼 무슨 얘기냐? 정사각형이요, 여러분. 모든 각이 90도인 거 알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뭐가 있냐면 대각선 하나 그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45도씩 쪼개지는 거 알고 있어? 이유가 뭐야? 이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직각 이등변은 각의 크기가 45도가 딱 정해져 있죠. 그래서 초등 때 하는 거, 대각선 그으면 45도씩 나눠 먹는다. 그리고 하나 더 뭐가 있냐면 대각선을 두 개를 그으면 90도예요. 그리고 대각선을 서로 2등분해. 이것까지는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 애들 다 알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좀 기억을 해놓자. 그리고 심지어 대각선의 길이도 같은데, 자, 이 문제 풀 때는 그거까지 크게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좀 표시는 해놨으면 좋겠어. 그래서 대각선의 길이도 같고 90도로 만나고 서로 이렇게 반땡씩 2등분 하는 것까지 좀 알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저걸 안다면 왜 합동인지 얘기해 드리죠. 이렇게 길이가 같겠지. 대각선 서로 2등분 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선분 OB가, 자, OB니까 OC라고 써야겠네. 자, S 찾았어요. 그럼 이번엔 에세이에 썼던 거. 나머지 편 같은 게 눈에 보이나? 없어요. 판단 불가능. 얘랑 같은가? 그래 보일 뿐 실제로 같은지 알 수가 없다. 얘랑 같은가? 요거랑 요거랑 같은가? 이것도 정확하게 판단 불가능. 느낌상 S는 더 없는 것 같고, 그러면 가능성이 뭐밖에 없어? S 하나 갖고 찾아야 되는 건 ASA 합동이잖아. 그럼 O, B의 양 끝각이 서로 같은지를 다 찾아내야 되는데, 잘 봐봐. 대각선 그으면 이거 다 45도가 된다고 했단 말이야. 그럼 잘 봐. 이거 대각선 그었지. 그럼 여기 45도지. 맞니? 그러면 여기도 45도. 대각선 그었어. 각 하나 같죠? 심지어 내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이 편의 양 끝각 중에 하나 아는 거지. 그래서 한쪽 끝각을 알아. 각 OBH가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성질에 의해서 각 OCI랑 똑같이 몇 도야? 45도. A를 찾았어. 자, 나머지 한쪽 끝각만 찾으면 되는데, 내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정다각형 주어져 있으면 각을 무조건 쓰게 돼 있다 했어요. 무슨 각? 내각? 정사각형은 90도잖아. 아까는 정사각형만 나왔으니까 60도만 썼는데, 잘 봐봐. 이걸 애들이 생각보다 잘 못해. 2학년 애들도. 아까 말했듯이 정사각형은 대각선 그으면 90도를 만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쪽 노란색 정삼각형은 한 내각의 크기가 이미 몇 도야? 90도란 말이야. 자, 그러면 똑같아요. 이 각이 몇 도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이거랑 이게 같은 건 알 수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림으로 먼저 표시해보면 이게 90도잖아. 여기다가 지금 내가 이름상 점을 찍어놨는데 문자를 쓸까? A를 써봤어. 몇 도인지 몰라.
여기 포개져 있는 부분에 B를 써놨어. A 더하기 B는 몇 도야? 90도지.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노란색 정사각형도 여기가 90도가 되다 보니까 정체모를 이각이 이렇게 두 개 더해서 90도가 돼야 되잖아. 그럼 여기 반드시 어떤 문자가 와야 되겠어? A가 올 수밖에 없지. 뭐를 써먹었어? 대각선이 90도로 만난다는 것과 한 내각의 크기가 90도인 거를 같이 써먹은 거예요. 그래서 각 BOH가 자 BOH니까 COI가 되겠네. 몇 도인지 몰라. 하지만 같은 걸 할 수 있다. 자, 따라서 무슨 합동이다? AS의 합동이다. 아, 위에 써놨구나. 자, 그럼 합동이니까 모양과 크기 같은 거 이해됐죠? 그리고 대응변만 얘기해보면, 자, 말로만 합시다. 이 길이랑 이 짝선 써줄까? 대응변으로서 선분 BH가 선분 CI랑 같고, 다음에 선분 OH가 OI랑 같은 거지. 근데 이 문제에서는 변의 길이 물어본 게 아닌데, 이거 물어보는 문제도 있다. 그래서 말하는 거야. 이거 둘이 합동이니까 대응변이고, 이렇게도 대응변이 된다는 거. 여기다 써놨어. 자, 근데 이 문제는 넓이 물어봤잖아요. 이렇게 생긴 사각형의 넓이인데 합동이면 모양과 크기가 같기 때문에 무슨 논리냐면, 자, 아까 이런 얘기했어. 내가 구하고자 하는 도형이 딱 한 방에 탁 뭔가 넓이랑 이런 거 계산하기가 불편하면 두 가지 시선이 있다 했어요. 잘라서 구하는 방식이고 전체 넓이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지워서 구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단 말이야. 근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 자르는 거야. 왜냐면 이거 빨간색 둘이 합동이라 그래. 지금 생각해봐. 모양이 지금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이거랑 이거랑 넓이 같다라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딱 지워버리고 이걸 여기다 붙이는 거야. 이걸 지워버리고 여기다 붙이는 거야. 자, 그럼 이게 무슨 모양이 된 거죠, 그러면? 정사각형의 딱 요 부분의 모양이 딱 된 거지. 자, 그럼 상식적인 판단. 이 넓이는 전체의 몇 분의 몇으로 혹시 4분의 1. 맞아요. 4분의 1이에요. 전체 4분의 1이야. 따라서 여기까지 아마 초등학교 때 했을 거야. 자, 따라서 넓이는 한 변의 길이가 얼마였지? 4였어요. 그러면 정사각형의 넓이 16에다가 4등분한 거니까 4분의 1 곱해서 답은 4제곱센티미터인데 이거 그대로 2학년 문제예요. 하나 뭐 조건 바꾸는 것도 없어. 물론 시만에 약간 물어보는 게 있는데 이거 자체가 그냥 학교 교과서에 있어요. 2학년 교과서. 그래서 내가 지금 풀어준 거야. 자, 오늘 좀 많은 문제를 풀진 않았지만 어쨌든 지금 합동에 대한 중요성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 싶어서 대응변 맞추는 거, 꼭지점 맞추는 거 좀 연습하셔야 되고요. 자, 이것도 좀 덜 고친 게 분명히 있을 텐데 너는 이거 최대한 풀어오고, 알았지? 아까 말한 대로 이 영상 링크 늘었는데 혹시 잘 안 보이면 연락오면 좀 선생님한테. 자, 아까 숙제 얘기했으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고생 많았고요. 고친 문제 한해서만 오답노트 써서 내세요. 알았지? 자, 고생했다.